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하시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일부가 갖고 있던 집을 팔기 바쁜 상황이다라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번 내각 때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 집을 팔고 있다고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뭐 집을 많이 가진 게 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많이 가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집을 팔라. 네. 그리고 불편하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장관이 되니까 좀 불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이제 왜 이렇게 집이 많냐. 네.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용산구인데 네. 사실은 이제 용산에는 전세를 살고 있고 실제 거주지는 또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뭐 등등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집을 빨리 파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집을 진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집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인사청문회 전에 미리 주택을 처분해서 청문회 때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분이 또 있습니다.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지명되고 나서 내놓은 게 아니다. 그 전부터 이미 집을 내놨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죠. 네, 진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의미로 집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남구 27억대 아파트 지금 매각 시도 중이라는 건데요. 27억. 예. 제가 이 해명을 보면서 어느 분이 떠올랐습니다. 네. 김상곤 전 사회부 총리가 떠올랐었는데 네. 김상곤 전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왜 다주택자냐 이런 재임 중에 비판을 받자 강남의 아파트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리는 것뿐이다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네. 참 이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네. 서민들이 꿈도 못 꾸는 수십억 강남 부동산을 가진 분들의 해명이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네. 결국 김상곤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 23억 7천만 원에 해당 강남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네. 이미 부동산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오른 시세에서 손해를 안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마라.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면 네.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이 집을 10월에 내놓고 아직 안 팔렸으니까 갖고 있는다. 이것도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이 세 채예요. 근데 한 채가 더 눈에 띄는데 보니까 한국이 아니고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요거는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금 국내에서 부동산 가지고 이제 뭐 다주택 가서 재산으로 어떤 투자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네. 집값까지 올린다는 정책이라면 네. 일본 도쿄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또 3주택자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실제로는 도쿄의 4주택이지만. 아니죠. 오피스텔은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예. 2주택자고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아파트여서 현재 정책상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다주택 정책은 또 비껴가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아파트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죠.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예. 구로구가 지역구 아니신가요? 근데 어디에 사시나요? 구로구에는 집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진영 장관도 뭐 지역구는 용산인데 용산에는 네. 전세 사시고 네. 서유는 강남에 하시고 네. 이분도 보니까 서대문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면서 구로구엔 또 구로구 국회의원을 하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어하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그걸 발견을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도요, 이 다주택으로 시끌시끌했었죠. 당시 다주택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던 김현미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자, 이런 발언을 했던 김현미 장관도 당시 2주택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장관 주택은 사실은 이제 좀
작은 이제 시골에 있는 그래요? 방 하나짜리 이제 집입니다. 그게 이제 남편이 이제 어떤 좀 이용하기엔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이게 다주택자라고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주택자는 명백히 봐도 사실 본인 주거하는 집 이외에 또 어떤 뭐 투자 명목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주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전 장관이니까 이번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토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이주택자다.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공무원들에게 받죠. 장관이 되면 예. 세종시 가서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세종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요. 네. 부동산 투자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이 3주택자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매각을 한 송파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차익이 한 6억에서 7억 원 가까이가 되고요. 네. 그리고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 사실은 한 4억에서 6억 원대 머무르다가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지금 시세는 10억 원 이상에 형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자든 간에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든 간에 국민들에게는 집 사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전 고위공직자, 현 고위공직자 내정자들이 다 이주택. 본인들은 강남에도 집 갖고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다 있고 그러면서 실제 차익을 뭐 10억 가까이 거둔 모습 보게 되면 네.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죠, 뭐, 국민들한테. 내놓은 집이 안 팔린다고 그래갖고 아액수를 봤더니 27억이었습니다.